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이영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까 나이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힘도 얻고 해결에 대한 방향성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서 수많은 지원자들 평가하면서 모든 직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직무들을 뽑을 땐 더더욱 그랬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있겠냐마는 영업이나 개발, 엔지니어, 인사 이런 직무는 정말 이 나이가 주는 짬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소통 방법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미 아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절박함이 있고 방향성을 안다. 첫 번째는 절박함이었어요. 나이 많은 취준생은 절박해요. 제가 말하는 절박함은요, 취준생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에요. 취업해야지, 취뽀, 월급 이런 절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 또 그걸 수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하는 지원자였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30인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자, 여러분이 30 될 때까지 특별히 한 게 없는 지원자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무슨 답변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일종의 자괴감까지 들겠죠? 그런데 정말 절박한 지원자는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면접관님, 제가 나이가 많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취업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내봤고 어떤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박함이거든요. 면접관의 질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고 던지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절박함은요,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드백과 분석을 통해서 강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요. 그게 그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가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방향성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자신에 대해 뭘 잘 알고 정리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이 목도로 특별히 이룬 게 없다면 뭔가 실패를 했거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거겠죠? 아니면 애초에 기획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면요, 자신의 삶과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과 전공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진짜 좋아해. 설득하고 협상하는 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네? 그래서 갑자기 이공계 복수 전공했어요. 원래 수학은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취업 때문에 빅데이터 배웠네.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고 이런저런 도전은 해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다른 애들 보니까 나보다 진짜 훨씬 잘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랑 이게 레벨이 달라. 내 경쟁력에 의심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사람과 연결되는 직무로 옮겨야 되겠죠? 이런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대학 시절 또는 인생의 한때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끌 때 성과가 있었고 그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나를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 자, 여러분의 방향성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영업 직무에 도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작더라도 무언가를 팔아봤거나 실적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영업관리로 딱이겠죠. 게다가 이공계 빅데이터로 공부를 했잖아. 그 시간을 이미 버릴 수는 없거든. 그럼 그 공부가 산업을 그쪽으로 잡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직무에 대한 방향성, 산업에 대한 방향성, 직장과 가치관에 대한 방향성이요. 여러분은 어딜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취업이라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절박함과 방향성이 회사와 일치하면 회사는 여러분을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더 몰입하고 열심히 일해요.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죠. 그 결과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어딜 가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된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뽑았어요. 물론 필살기가 있을 때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항상 좋았습니다. 저는 뽑고 나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사람의 성과를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분석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취준생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요소들로 절대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적정 시기는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남이 나를 판단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이 나의 기준이 되게 놔두지 마세요. 스스로 조급함을 느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혹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 주저앉아 있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는 얼마나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될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요, 결국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취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뛸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